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2반 2조 MBTI 및 젠슨 항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로는 1. 기업의 개요 및 역사 2. 기업의 CEO 소개 3. CEO 리더십 특징 및 기여점 4.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상품 5. 기업의 경쟁력 6. 소감 및 배운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개요 및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MBTI 기업 소개, 창립과 초기, 성장기, 확장기, 현재와 미래 네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제조, 서비스 기업입니다. 1993년 젠슨 황과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림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으며 상장 시장은 나스닥입니다. 8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외장 PC, GPU, 리테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로 선두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시장에서도 업계 선두를 유지하며 있는 엔비디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 젠슨 황과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이 엔비디아를 설립하였습니다. 2년 뒤 1995년 첫 제품인 MV1이 출시되었지만 세가세턴 콘솔에 사용되었지만 큰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1999년에는 지포스 256을 출시하였지만 세계 최초의 GPU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픽 연산 전용 프로세서의 개념을 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성장기로 발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엑스박스의 GPU 공급 계약 체결을 하여 큰솔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6년 뒤인 2006년에는 CUDA를 발표하며 GPU를 그래픽뿐만 아니라 병렬 컴퓨터에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테슬라 GPU를 출시하며 과학 연구 및 데이터 연산 활용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첫 모바일 GPU를 출시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시장에 진출하게 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AI 딥러닝, 자율주행이 진출하는 확장기 시대입니다. 2012년에는 딥러닝 기술이 주목받으며 엔비디아의 GPU가 AI 연산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파스칼이 아키텍처 기반 GTX 10 시리즈를 출시하며 게이밍 시장에서 대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가속기 DGX-1을 출시하여 AI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8년에는 터닝 아키텍처 기반을 한 RTX 20 시리즈가 출시되어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데이터 센서와 AI 가속을 위한 A100 GPU를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 혁신 시대입니다. 2020년에는 RTX 30 시리즈가 출시되며 높은 성능으로 그래픽, AI 크리에이티브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ARM 인수 추진을 하였지만 결국 2022년에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H100 GPU를 출시하여 AI 머닝러신 데이터 센터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어니버스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게 올라가며 AI 반도체 시장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RTX 40 시리즈가 출시되며 DLSS 3.0도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CEO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은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수산. 두 번째, 출생과 일대기. 세 번째, 가족. 네 번째, 성장 배경.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첫 번째, 수상입니다. 1999년 언스트 앤 영에서 첨단기술 부문 올해 기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 팹리스 반도체 협회에서 모리스 창 모범적 리더십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리스 창 모범적 리더십상은
펠리스 반도체 산업개발, 혁신, 성장 및 정기적 기회주도 공헌을 한 리더로 인정하는 상입니다. 2018년 최초 엣지 50에 등재되었습니다. 엣지 컴퓨팅 분야 세계 50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1919년 9월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세계 100대 CEO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 ANE에서 올해 공급업체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국립대만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서 2021 업계 최고령의 로버트 앤 노이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출생과 일대기입니다. 젠슨 항은 1963년 2월 17일 타이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 62세로 국적은 중화민국과 미국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 겸 CEO입니다. 직업은 비즈니스맨과 전기공학자입니다. 중국 저장성 출신 부모를 둔 대만계 미국인으로 대만 타이난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5살 때 가족과 태국으로 이주하였고 9살부터 형과 미국 워싱턴주 삼촌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기숙학교에서 살다가 켄터키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오리건 알로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4년 오리건 주립대학교 전기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LSI 로직,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화학공학자이며 1948년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대만인입니다. 아내 로리 황은 오리건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연구실 파트너로 만났습니다. 아들 스펜서 황은 대만에서 바를 오픈한 이력이 있고 현재 엔비디아 제품 관리자로 재직 중입니다. 딸 메디슨 황은 호텔 업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현재 엔비디아 마케팅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촌 리사수는 AMD CEO입니다. 위의 사진은 젠슨왕과 젠슨왕 아내, 젠슨왕 자녀들로 이루어진 사진입니다. 네 번째, 성장 배경입니다. 학창시절 젠슨왕은 화장실 청소, 접시 닦기 등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켄터키주 학창시절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는 괴롭힘과 3년 넘게 기숙사 변기를 닦는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젠슨왕은 강해지고 전진해야만 했을 뿐이라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공의 배경에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젠슨왕은 낮은 기대치를 가졌기에 회복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환경, 도전 과정에서 주어진 시련,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설립 후입니다. 시작은 침대 2개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사업초 개발한 MV1, MV2는 연달아 실패하였습니다. MV3이 성공을 이루며 파면을 면하고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999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젠슨왕의 비전은 사무용 기계로 이용되는 PC가 모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기기로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최초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전문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The metaverse is coming.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두 번째, One of my great advantages is that I have very low expectations. 나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낮은 기대치를 가졌다는 거다. 세 번째, People with very high expectations have very low resilience, and unfortunately, resilience matters in success.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있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I wish upon you ample doses pain and suffering. 나는 너희들이 충분한 정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기를 희망한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CEO 리더십의 특징 및 기여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순서로는 젠슨왕의 경영위기 극복 능력, 젠슨왕의 경영 철학, 젠슨왕이 만들어낸 엔비디아만의 조직 문화, 소통과 유대감, 엔비디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여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젠슨왕의 경영위기 극복 능력의 첫 번째 사례는 1995년 엔비디아가 첫 제품인 NV1을 출시했지만 판매 부진을 겪으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은 직접 일본의 게임 회사 세가의 이리마지리 CEO를 설득시키고 $500만 투자를 받아내며 차기작으로 낸 2가지 시리즈를 성공시키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의 떠오르는 별로 자리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 엔비디아의 지포스 FX 시리즈 대실패로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젠슨왕은 그 즉시 자신의 사무실을 엔지니어들 근처로 옮기고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지포스 6 시리즈를 출시 성공시키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젠슨왕은 경영 위기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젠슨왕의 경영 철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젠슨왕은 엔비디아를 AI 인프라로 성장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젠슨왕의 핵심 원칙은 1-4분기 OKR에 집중하여 1년이라는 시간보다 3개월간의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에 집중하고 달성률보다는 성장률에 집중하여 기업의 성장의 실적이 자동으로 따르도록 하고 가설검증을 통한 빠른 실행력으로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젠슨왕이 만들어낸 엔비디아만의 조직 문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주 80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은 약 4억 3천만 원이며 엔비디아 자사 주식을 스톡 옵션으로 제공하며 무제한 휴가 그리고 엔지니어 개개인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또한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은 엔비디아의 직원들에게 매주 본인의 핵심 업무 5가지를 보고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통과 유대감입니다. 젠슨왕은 1에서 2주마다 모든 직원들이 본인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남기며 직원과 소통하고 직원들의 가족 상황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직원과의 유대감을 가지며 직원들이 내는 의견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또한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60명의 직접 보고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본인의 판단이 객관적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받으며 팀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엔비디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여점입니다. 우선 한국의 대표 AI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으며 한컴 아카데미와 협력해 AI 인재 양성 지원 등 한국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의료, 생명과학 분야의 리더들과 $10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10억 투자 지원을 했으며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AI의 수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주, 지구의 자연, 의학 분야의 기술력 또한 높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 그리고 외국 비영리 단체에 $1,500만 기부하는 등 인도적 지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상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기술, AI 및 딥러닝 가속화,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용 솔루션,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PU의 주요 특징으로는 병렬 처리 능력과 고속 메모리입니다. 먼저 병렬 처리 능력은 GPU가 수천 개의 작은 처리 유닛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과학적 시뮬레이션, AI 학습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고속 메모리는 빠른 GDDR 또는 HBM 메모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딥러닝 가속화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의 계산 성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AI 연구 및 산업 적용에 필요한 연산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I 및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GPU는 대규모 병렬 처리를 통해 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딥러닝 모델을 GPU로 가속화하면 CPU보다 훨씬 빠르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화 기술은 딥러닝과 AI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용 솔루션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엔비디아 드라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지원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자율주행차의 인식, 제어, 추론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로는 딥러닝 모델 학습과 센서 퓨전이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은 자율주행차는 AI 모델을 통해 도로의 장애물, 보행자, 신호등 등 다양한 객체를 인식합니다. 엔비디아는 GPU 기반의 가속화된 학습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AI 모델을 빠르게 훈련하고 최적화합니다. 센서 퓨전은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합니다. 엔비디아는 센서 데이터 융합 기술을 활용해 여러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통해 더 정확한 환경 인식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상세계에서 실시간 협업, 디지털 트윈, AI 및 물리 기반 렌더링 등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툴입니다. 메타버스 구축의 핵심은 첫 번째로 실시간 협업입니다. 옴니버스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동시에 가상 모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옴니버스는 실제 환경을 가상 공간에서 정확하게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는 도시, 공장,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환경을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및 물리 기반 렌더링입니다. 옴니버스는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고품질 렌더링을 처리하며 물리적으로 정확한 조명, 질감, 그림자 등을 구현하여 더욱 몰입감 있는 가상세계를 제공합니다. VR웍스는 엔비디아의 가상현실 기술 패키지로 VR 환경에서 최고의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R웍스는 VR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GPU 성능 최적화, 지연시간 감소, 렌더링 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술은 첫 번째로 VR3입니다. 여러 GPU를 연결하여 VR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VR 환경에서 더 높은 프레임 속도와 더 적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렌즈 매치 쉐딩입니다. VR에서 시각에 맞게 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하여 그래픽 성능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싱글 패스 스티리오입니다. VR 렌더링에서 왼쪽과 오른쪽 눈을 위한 렌더링을 한 번에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렌더링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의 10년, 3년, 3개월간 주가 변화와 23, 24, 25년도 주가 변동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주가 변화입니다. 21년도까지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23, 24년도를 넘어서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가 변화입니다. 급등하는 엔비디아의 변동폭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가 변화입니다.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주가 변동 요인으로는 AI 시장 성장으로 인한 GPU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암호화폐의 가격 회복, 주식 분할 등이 있습니다. 24, 25년도 주가 변동 요인으로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의 개발로 인한 급등과 블랙엘 공급 지연으로 인한 하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및 배운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김예빈 학우는 역사를 정리하면서 단순한 GPU 제조사를 넘어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국지호 학우는 엔비디아는 실패를 해봤기에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개발과 경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와도 엔비디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CEO 젠슨 황처럼 미래를 생각하며 대비하는 습관이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준혁 학우는 젠슨 황의 리더십을 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앞장설 수 있는 리더와 훌륭한 리더라는 점을 되새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고 미래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효하고는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 성장폭을 보며 제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